네, 이번엔 경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세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160선도 돌파를 했는데요.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피 지수 3%나 올랐는데 오늘도 지금 2%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4,160선을 장중 돌파하면서 네.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국제적인 대외적인 이슈도 하나 있고요. 이제 국내적인 상황까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네. 대외적으로는 어저께 그동안 사실 AI 거품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빌미가 됐던 팔란티어라든지 엔비디아 주가가 그동안 미국에서 뉴욕 예, 증시에서요.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좀 빠졌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낙폭을 단숨에 회복하면서 어저께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9% 가까이 또 엔비디아도 6% 가까이 급등하면서 네. 아직 AI 거품론 우려할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투심 관련해서 훈풍을 좀 불어줬다 이렇게 볼 뉴욕 수가 증시 발 훈풍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셧다운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하면서 네. 조만간에 이제 해소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국내적으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그동안 기재부가 냈던 세법 개정안은 최고 세율 구간을 35%로 설정하면서 그거 가지고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가 없을 거야라고 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했는데 어제 이제 당정 간에 아마 합의가 된 것 같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네. 최고 세율을 25로 낮추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배당 관련해서 금융주라든지 지주회사 관련해서 이제 급등을 나타내면서 국내적으로도 좀 투심을 많이 회복하게 만드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제와 오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오르는 주식, 오늘도 2%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주식은 비슷한가요? 대형주 위주? 그렇습니다. 대형주 위주고 특히 이제 이 우리 시장에서 가장 현재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0만과 63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들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전망치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7,500까지 말한 곳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증권사의 전망이 이렇게 각양각색이라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예측이 너무 어렵다라는 이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근데 공통적인 것은 오를 것이다라는 예측은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얼마나 오를 거냐에 대해서 지나치게 7,500 얘기한 곳은 지나치게 네. 낙관적인 전망을 한 것 같고요. 네. 어떤 곳은 뭐 4,500 얘기하는 곳도 네,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증권사별로 지금 새로 코스피 전망치를 수정해서 올리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업데이트한 네네. 거 보니까 7,500 말씀하신 대로 4,500 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3,000포인트 최고치. 정도는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3,000을 넘네 못 넘네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고 네. 이제 4,000이 되고 이제 곧 5,000이 될 것 같네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봤잖아요. 이제 검은 수요일이라고 불릴 만큼 한번 한때 오전 중에 떨어지면. 네. 거의 6% 가까이 네. 하락한 적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조정은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뭐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대세는 크게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증권가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예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어찌됐든 지금 거의 불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근데 생각보다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한 50% 절반 이상이 손실을 봤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는 평균적으로 900만 원 넘게 손실을 본 투자자도 있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된다라는 분석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많이 돈을 벌지는 못했던 거죠. 그렇죠. 저는 사실 이 보도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흥미로웠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2018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금융투자소득세 막 도입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때 금융투자협회로부터 10개 증권회사의 계좌를 받아서 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 나온 뉴스는 NH증권 계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 전이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00만에서 700만 개 정도의 계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놀랍게도 전체 계좌에 손실을 본 계좌의 비율이 55%였어요. 근데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손실을 보고 있는 계좌의 평균 손실 금액이 연간 9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7, 8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코로나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그 성적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왜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의미하는 게 있을 수 네, 있을까요? 의미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때 도대체 왜 이럴까를 좀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는 사람들의 증권거래소 납부액이 더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많이 손실을 보는 사고 판 사람들이 건가요? 거래를 더 빈번하게 하고 있었던 네. 것이죠.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요새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선방하고 있는 어떤 그 인구학적 통계를 보면 5, 60대 그 여성들이 잘하고 있고 네, 네, 네. 20, 30대 남성에 비해서 훨씬 실적이 좋다고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자료도 그랬어요. 여성들의 투자 실적이 좋았고요. 또 약간 나이 든 사람들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파트를 보면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거래 빈도에서 좀 너무 자주 사고 파는 것보다는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익률이 좀 높았다.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막 변동이 심하잖아요. 네. 그래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장기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갖고 있는 진득하게 게 기다리시는 것도 근데 사실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떨어졌을 때 빨리 팔고 싶고 또 아니면은 뭐 올랐을 때 또 빨리 팔아서 이익 실현하고 싶고 그럴 텐데요. 그래도 결국은 그 오늘 많은 뉴스들이 막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통 보면 가치주에 대한 장기 투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굉장히 네. 재미있는 그 통계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성별로 일단 남성과 여성을 나눠보고요. 각각을 이제 연령대로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상위, 가장 수익이 많은 상위 집단은 어딘가 보면요. 여성 60대, 여성 40대, 여성 30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남성 그 연령대 중에 제일 높은 구간이 여성 중에 제일 낮은 연령대보다도 낮아요. 아, 주식을 하는 사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남성이 더 그렇습니다. 많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이 네. 뭘까라고 네. 보면 방금 우리 교수님 네. 분석에도 저는 이제 공감을 네, 합니다만 네, 네, 일단 네. 거래 빈도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고요. 네. 또 하나는 생각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는 특히 이제 20대, 30대 남성층에서 수익률이 안 좋았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는 소위 말하면 주도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큰 주식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굉장히 무겁다라고 생각해서 네. 거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은 안 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그 무거운 주식들이 현재 각광을 받으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식을 상대적으로 외면하면서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20대, 30대 남성 수익률이 오히려 낮은 걸로 봐서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주도주 위주로 끈기 있는 매매를 장기적으로 했던 그런 계층과 성별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조금 낮았던 이유는 종목으로 보면 큰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수익률을 끌어갔습니다만 종목의 숫자로 보면은 손실난 종목이 오히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비주도주라든지 중소형주 이쪽에 이제 투자했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손실이 높았다라고 볼 때 앞으로도 이런 어떤 패턴을 조금 교훈 삼아서 지금은 이제 주도주 위주로 또 성과가 바탕이 되는 큰 산업 섹터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지금은 조금 더 맞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불장에 나만 소외됐다라고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근데 사실 국민연금이 이런 주도주에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 수익률도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2천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국민들 상당수가 그런 주식을 갖고 있는 셈이나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올 1월부터 10월 말 기준까지의 누적 수익률에 관한 이제 추정치가 보도가 나왔는데 네. 20%의 수익을 거뒀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수익 금액으로만 보면 무려 200조 가까이 되니까 굉장한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수익이 났던 가장 효자 섹터가 바로 국내 주식입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전략상 14.9%로 한계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전체 6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200조 정도의 규모라면은 어느 정도냐면요. 전 국민 1년에 내는 연금 가입 금액이 약 60조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국민이 3년치 연금을 안 내도 되는 정도의 수익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뭐 33년이 뒤로 미뤄졌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네. 당초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법적으로 연금의 추계를 계산하거든요. 네. 지금 나와 있는 현재 추계에 따르면 수익률을 4.5%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거둬들인 수익률을 기존에 있던 추계에 넣어서 다시 수익률을 조정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연금 고갈 연도가 33년이 미뤄지고요. 적자로 전환하는 연도수도 29년이 미뤄지니까 그동안 모수개혁이라든지 뭐 구조개혁이라든지 복잡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좋은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늘리니까 그 많은 고민이 사실상 해결되는 정도로 이 국민연금의 운용에 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또 교훈을 또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수치 조금 네.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 수익률이
아까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할 때 약 4.5% 정도를 예측을 하고 숫자를 하고 네. 추정을 하는데요. 그 4.5%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사실은 경제 성장률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올해 지금 예상되는 게 네, 1% 정도란 네.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경제 펀더멘털이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 않았는데 수익률이 계속 이 수익률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이에요. 다시 시계를 뒤돌아보면 2020년 코로나 시작됐을 때는 수익률이 제가 기억하기로 마이너스 8%였습니다. 아하.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네. 따라서 보통 보험료 수입이 1% 정도 포인트 올라가면 기금 소진 연도가 2년 정도 뒤로 미뤄질 수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근데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60에서 70조 정도의 보험료 수입이 들어오는데 네. 거기에 보험료를 1%포인트 올렸을 때 늘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1,300조, 1,400조가 됐어요. 네. 따라서 여기에서 수익률이 2%포인트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인데요. 이걸 과연 지킬 수 있겠냐? 지켜야 예, 하지 않을까요? 지키면 네. 너무 좋겠지만 네.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또 세계 경제에 따라서 또 오르락 내리락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보고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는지 이 수익을 내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사실 이게 실현된 수익은 아니고 평가된 수익이거든요. 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국민연금에서 구성을 할까에 대해서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국내 주식은 좀 줄여나가고 해외 주식은 늘린다. 그다음에 위험 자산의 비중을 좀 늘린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최대한 국민연금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또 법적으로 상한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준을 지금보다 조금 올리는 것이 이렇게 좋은 장에서는 더 나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는 그런 시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네. 포인트거든요. 국민연금이 뭐 대단한 수익을 거뒀는데 도대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절대적으로 20%를 해서 그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연금 규모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세 번째로 큽니다. 1,300조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네. 만약에 200조를 보태면 1,400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규모 자체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연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연금을 가지고 이 정도 수익을 낸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운용을 잘해서일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연금들도 다 어느 기준을 삼을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면 벤치마크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점을 따라서 그것보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연금이 약 13% 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굉장히 잘했죠. 네. 그런데 그렇게 높은 수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은 벤치마크 대비해서 마이너스예요. 근데 올해는 벤치마크 대비해서 1% 이상을 상회했거든요. 전 세계 1등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올해는 절대 수익률도 좋지만 사실 연금이 잘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SNS에 국민연금이 샀다 이런 소문이 돌면 종목들이 나오면서 그걸 뭐 따라 사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그거 믿어도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연금이 너무 큰 규모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연못이고 연금은 고래다. 그래서 고래가 담기에는 연못이 좀 연못이 작죠. 너무- 그러니까 연금이 조금만 움직여도 사실은 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투자 포트폴리오에 들어갔거나 연금이 투자 비중을 상향하는 종목을 따라 사면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법이 있는데 그거를 알 수가 있나요? 네, 대체적으로 공시- 타당합니다. 제가 볼 네. 때는요. 네, 예. 네. 근데 미리 알 수는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서 알기도 쉽지가 않은 공시하는 시점이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전 정보 유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투자 배분 비율이라든가 어느 주식에 투자할지 이제 투자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위원들이 이제 서약서를 씁니다. 절대 발설하지 발설하지 않기로. 않는다. 네, 시장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연금이 나중에 수익률 계산하고 할 때 또 이제 어느 주식을 갖고 있는지 또 공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덩치가 커다란 기금이기 때문에 그 거래를 굉장히 빈도를 자주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주식을 비중을 많이 높이고 있는지 아하. 추세를 보면 네. 국민연금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5%가 넘으면 개별 기업에 대해서 5% 넘으면 공시를 그 해야 기업도 되죠?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연금 입장에서 5% 넘게 갖고 있었는데 비중이 줄었으면 더 바로 이게 티가 나거든요. 네. 그럼 왜 저 기업을 연금을 매도했을까? 또는 5% 미만으로 갖고 있다가 새롭게 5% 이상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렸다라고 하면 또 공시가 되거든요. 이런 패턴을 통해서 연금의 투자 전략의 변화를 따라가기 이런 게 이제 유행인데 네. 대부분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참고할 봅니다. 만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